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조승희,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반등에 성공하며 한 주를 뜨겁게 마무리했습니다. 장중한 때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의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되기도 했죠. 주가가 너무 빠르게 폭등해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던 아주 반가운 비명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상승세를 이끈 건 기관의 거센 매수세였는데요. 덕분에 코스피는 2.52% 오른 7,475선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7,400선을 시원하게 털어냈고요. 코스닥 시장은 무려 5.47%나 폭등한 837선으로 장을 마치며 그동안의 낙폭을 단숨에 만회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 나스닥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의 ADR 공모가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저력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대학마로 불리는 미국 인공지능 칩 제조사 세레브라스가 유럽의 수조 원대 AI 인프라 투자를 추진합니다. 현재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자사 AI 칩을 탑재한 데이터 센터 3곳을 운영 중인 세레브라스는 내년까지 처리 능력을 총 2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레브라스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레이즈 서밋 AI 행사에서 유럽 투자 구상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 우리 돈 수조 원대 규모의 대규모 확장 사업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데이터 통제권 등 유럽 특유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럽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는 가운데 세레브레스가 유럽 내 데이터 센터 확충을 앞세워 현지 수요를 공략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까지 날아가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상장을 직접 챙깁니다. 최 회장은 총수에 오른 후 처음 있는 계열사의 미국 증시 대비인데요. SK하이닉스의 낙스닥 상장의 성패는 SK그룹 전체 몸값을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 상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걷어내면 진짜 가치가 드러나고 코스피 상장된 SK하이닉스 본주의 가치도 재평가받게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SK하이닉스 ADR 낙스닥 상장 기념식에 참석하고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장에는 광노정 SK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임원진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페인과 무역 중단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갑작스런 결정을 두고 두 가지 배경이 거론되는데요. 먼저 2025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각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까지 올릴 것으로 요구했는데 스페인은 이에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일으키자 지난 3월 스페인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군사기지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 개시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며 중동으로 향하는 미국 항공기에 관해 자국 영공도 폐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에게 평소 좋지 않는 감정이 있어 보복하거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무역 중단 조치에 명령을 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해외 기업들의 영토 확장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나스닥 상장 추진까지 그야말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기습적인 무역 제재라는 돌발 악재와 외교적 갈등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도 향후 글로벌 경제와 산업 전반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다인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거품을 빼고 AI 일자리 감소에 선제 대응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2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며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오늘 꼭 챙기셔야 할 핵심 뉴스 3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르면 오늘 12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4,000원에서 5,000원대에 육박하던 휴게소 커피를 앞으로는 1,000원에서 2,000원대 저가 브랜드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면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비싼 음식값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다단계 수수료 구조가 완전히 혁파됩니다.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는 공공관리 회사를 신설해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음으로써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도입되고 일반 매장에서만 볼 수 있던 1+1 할인이나 통신사 멤버십 혜택도 휴게소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내, 여주, 군위 휴게소 등 8곳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100여 곳으로 이 개편안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일자리 충격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방어막 구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전환과 녹색 전환에 따른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AI로 인해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한국형 AI 노출 지수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감소나 소득 공백을 사회적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대출 확대로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주택 관련 대출이 한 달 새 4조 3천억 원이나 증가하며 1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가격 급등으로 피로감을 느낀 세입자들이 수도권 외곽 지역의 매매 수요로 대거 전환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 영향입니다. 여기에 주식시장 호황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까지 동반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7조 6천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대출 증가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개편과 AI 고용 대책 등 정부의 민생 처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불씨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균형 잡힌 정책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 거품을 빼고 AI 시대의 일자리 충격에 대비하는 등 민생 안정을 향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열기가 가계대출을 2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끌어올리면서 우리 경제에 또 다른 가계부채 부담을 안기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경제 지표와 정책적 조율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진호정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장 마감 시황입니다. 미국 반도체주 강세와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흥행 기대감에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금일 시장이었는데요.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84.03포인트 오른 7,475.9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5.47% 오른 837.43의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마감 직전 순매도 폭을 넓힌 외국인의 양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1조 1,319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ETF 매매를 나타내는 금융투자 순매수가 1조 1,193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7,728억 원, 외국인이 3,299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은 오후 한때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장 막판 매도폭을 넓히면서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은 사자세, 외국인과 개인은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은 5,824억 원을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597억 원, 4,246억 원 매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 2.7%, SK하이닉스 0.27%, KB금융 7.58%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호재로 투자 심리를 회복하며 강세 전개된 건데요. SK하이닉스는 금일 밤 나스닥의 공모가 149달러로 상장할 예정이라 투자 심리를 지지하며 증시 상방 압력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후 1시 8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알테오젠 8.5%, 에코프로비엠 9.42% 등 상위 종목들에 모두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HLB는 29.89% 하락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당분간 반도체 업황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변화가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서 올바른 투자 방향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반도체발 호재와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익되며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당분간 반도체 업황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주요 변수인 만큼 이어지는 순서에서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조금 더 날카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승희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주는 HLB 그룹주입니다. HLB 그룹주가 오늘 FDA 신약 허가 보류 소식에 일제히 하한가와 급락세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오전 장중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HLB, HLB제약, HLB 생명과학 등 주요 그룹주들이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앉은 건데요. 이렇게 동반 급락세가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간암 신약 후보 물질인 리보세나빕의 미국 FDA 허가 신청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세 번째 FDA 도전마저 미뤄지게 되면서 그간 승인을 기대하고 진입했던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진 상황입니다. 즉 미국 자회사 엘레베가 FDA로부터 수령한 보안 요구서 내용이 주가의 충격으로 선반영되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보안 요구가 리보세라닙의 자체의 결함보다는 병용 투여되는 칼렘리주맙 제조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제조시설 품질관리 기준 실사 결과 때문인 점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FDA가 해당 시설 보안 전까지는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만큼 HLB 측의 재신청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당분간은 불확실성에 따른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B그룹주는 오늘 시가 36,600원으로 출발해 장중 39,800원 이후 종가 36,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HLB그룹주 알아봤습니다. 네, 특징주 HLB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특징주는 금호타이어입니다. 광주 공장 부지 매각 가격 상승과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수혜 소식에 강세를 보인 금호타이어를 필두로 관련 종목들이 분위기 반전에 나선 건데요. 금호타이어는 오늘 시장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장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은 금호타이어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광주 공장 이전 사업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 단지가 들어설 경우 광주 공장 일대가 배후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약 42만 제곱미터 규모에 달하는 부지 가치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동안 군 공항고도 제한이나 인허가 문제로 묶여 장기간 표류해왔던 이전 사업이 이번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계기로 완벽한 돌파구를 찾은 셈인데요. 시장에서는 부지 매각을 통한 자산 유동화로 신공장 건설 재원을 마련하고 재무 구조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은 전거래일보다 높은 6,220원에 장을 시작한 금호타이어는 개장 직후 거침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장중한 때 최저 6,010원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내 매수세가 무섭게 유입되며 결국 장중 최고가이자 상한가인 7,8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금호타이어 알아봤고요.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인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바로 프로티나입니다.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며 단숨에 증시의 주도주로 떠올랐는데요. 그 상세한 배경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프로티나를 향한 시장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군 결정적 계기는 바로 대형 바이오 기업과의 기술 협력 소식입니다. 프로티나가 바이오 대기업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항체 바이오베터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공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번 계약의 미래 성장 가치입니다. 이번 계약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국책과제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프로티나가 신약 후보 물질의 발굴과 검증을 맡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상시험 계획 신청 전까지 전임상 연구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라이선스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본격적인 임상과 상업화가 추진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로티나 측에 단계별 기술료인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지급되는 직접적인 수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와 투자자들의 시선 역시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양사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비공개됐지만 프로티나 측에 따르면 이번 계약 금액이 지난해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지며 든든한 실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에 따른 중장기적인 외형 확장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세한 차트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기관과 개인을 중심으로 사들이면서 강한 매수세와 함께 시가 27,400원을 형성하며 출발했습니다. 장중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며 고가 3만 원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시장의 시작보다는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조금 낮은 수치로 26,2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티나 특징주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조희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을 알아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나란히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과 시장 기대가 꺾이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30%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1,872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으로는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아토리서치와 AI 데이터 센터 코로케이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규모는 64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약 189%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신테카 바이오는 대전 AI 바이오 슈퍼컴 센터에 최대 2메가와트 규모의 AI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확보한 AI 인프라는 자체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사업과 AI 신약 개발 사업 간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컸는데요. 이처럼 대규모 계약 체결과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신테카 바이오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29.94% 내리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1만 1,6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가 급락의 배경에는 일라이릴리와의 공동 연구를 둘러싼 시장 기대가 흔들린 점이 있습니다. 전날 열린 바이오 포럼에서 공동 연구와 관련한 회사 측 발언이 기존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해석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됐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인 스마트 대포가 릴리의 비만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에 높은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공동 연구가 특정 제품 하나가 아닌 복수의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고,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일부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매도세가 집중됐고, 결국 펩트론은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종목은 시장의 기대와 기업의 공시, 그리고 사업 진행 상황이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뿐 아니라 기업이 발표한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며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증권가의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투자 리포트는 키움증권이 발표한 고용 둔화 이후 FOMC 의사록과 CPI의 주목입니다. 키움증권은 다음 주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변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을 꼽았습니다. 다만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시장을 짓눌렀던 금리 인상 우려는 이전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미국 노동시장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시장이 과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확인된 만큼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할 필요성도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 역시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유가 안정은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 공개입니다. 이번 회의는 케빈 워시 의장 체제에서 처음 열린 FOMC였는데 당시 발표된 성명서와 점도표는 시장 예상보다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됐습니다. 반면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이번 의사록을 통해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했는지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점도표에서는 연준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했고 8명은 금리 동결, 1명은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만큼 의사록에 담길 세부 논의 내용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키움증권은 전망했습니다. 의사록 공개 이후에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또 하나의 핵심 변수입니다. 만약 헤드라인 물가와 근원 물가가 모두 시장 예상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 금리 인상 기대는 더욱 낮아질 수 있고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강세도 점차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다시 부각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는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연이어 발표되는 만큼 글로벌 경기와 물가 흐름을 가늠한
가늠할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미국의 고용 둔화와 국제유가 안정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향후 시장의 방향은 FOMC 의사록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의 물가지표 결과가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주요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키움증권은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도 습도가 높아서 밤낮 없이 찜통더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5도, 강릉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광주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함께 발효되어 전국적으로 한낮의 체감온도가 33도를 육박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장맛비가 주춤하겠지만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사이드카가 자게될 만큼 매수세가 폭발하며 시장이 완전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훈훈한 상승 기류가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인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숨은 별이었습니다. 지수보다 개별 종목들이 더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시장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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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게 만드는 분위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두 기분 좋게 어깨춤 추시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이 있는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